조장이 너무 셌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철새가 철철이 안 가면 죽어. 얼어 죽어. 철새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20분에는 주호영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야외 촬영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지금 8번째 토크 20분 게스트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TV 홍카콜라에 가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도 촬영을 했는데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새롭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요. 어디죠? 여기가 지금 그 계산동에 위치한 물된 동상 카페입니다. 의원님이 한옥이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 근처가 이렇게 한옥 카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땅값도 한 2배 뛰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여튼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 우리 민희 아나운서께서 그래도 의원님 잠깐만 소개해 줄까요? 네. 예. 우리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제 2004년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만 1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선 국회의원에 한 번도 안 떨어지셨죠. 네. 그러다가 또 특임 장관, 그 이명박 정권 시대 특임 장관도 하셨고, 또 국회 상임위 정보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또 당에는 당사 함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까지 하셔가지고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시는데 여기서 바로 돌직구를 바로 날리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요즘 뭐 의원님 이렇게 주 의원님 욕하는 사람들 많아가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좀 당적을 자주 옮겨가지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철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수성구민 여러분, 오랜 고뇌 끝에 저는 제가 지난 13년간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원님 이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뭐 제가 당적 자주 옮긴 것도 아닌데 나는 철새라는 말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 공천을 안 주니까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되고 나서는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던 거고 그건 뭐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탄핵 과정에서 이제 탄핵 당하고 난 당으로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좌파의 정권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보수가 끝까지 한번 그래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라도 그 정권을 계속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생각이 맞다 싶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 반 총장이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둥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온 거긴데 그거 가지고 철새라 하면 뭐 철새는 철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뭐 정치를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 당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남아 있었던 거고 저희들은 그래도 이대로 보수가 몰락할 수는 없다. 진영을 수습해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때 보수를 재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수의 과오는 버리고 보수의 장점만 재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이 못된 것이 좀 아쉽죠. 제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과 형동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바른미래당 간 것도 그런 좀 개인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탈당을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했었고 유승민 의원은 안에서 개혁하자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무슨 유승민 의원의 결정에 내가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내 결정에 따라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뭐 이번에 뭐 조금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친이에서 또 친박으로 또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서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탄핵 국면에서 또 뭔가 이제 보수가 괴멸하는 국면에서 또 바른미래당에서 뭔가 보수의 미래를 찾고자 했는데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뭐 좀 밖에서 철새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장이 너무 셌습니까? 괜찮아요. 아, 아니, 철새가 철철이 안 가면 죽어. 얼어 죽어. 철새는 사는데 따라가는 게 그거지. 그 철새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저는 최적의 생존 조건을 찾아가는 건데 탈당했다 와서 안 좋아한다 이런 소리는 있어. 있는데 철새론처럼 처음 들어. 그리고 정치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철새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철새가 얼마나 생존 조건이 뒤 맞는 생존 조건을 찾아가는 게 철새인데.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어. 의원님 뭐 더 또 해명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 당보다는 나라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제 예. 당만 놓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이래 보면 탈당했다 온 것이 조금 면목 없는 일이기는 한데 예. 그때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이것이 앞섰기 때문에 예. 지금도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 조영을 보자면 아까 미들급인데 헤비급은 아직 안 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번 당 대표도 들어가셨고. 그 헤비급은 되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그 병이 많잖아요. 몸은 가벼운 게 좋습니다. 좋고 예. 이 헤비급이다 아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전국의 지명도랄까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정치를 헤비급이 해서는 그 동맥경화도 걸리고 예. 고혈압도 있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몸집만 큰 헤비급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이런 미들급을 찾아야만 정치를 잘하는 거지. 예. 그 겉모양만 우리 경상도 말로 허우대만 멀쩡한 헤비급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또 사선 또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 또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 하셨고 충분히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조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토크 20분은 형식이 좀 새로운데 우리 민희 아나운서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저희가 앞에 메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앞에 보시면은 이 뭐라 적혀 있죠? 식사 메뉴와 간식 메뉴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의원님이 하나 고르시면은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 계속 고르는 겁니까? 하나만 고르면 끝인 겁니까? 한 번 고르면 예. 거기에 연관된 질문이 날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그렇죠. 오늘 5끼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메인 메뉴 하나 고르시고 예. 또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 또 예. 간식 메뉴에 딸린 또 질문이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토크 20분 레스토랑 개업을 했는데 첫 손님입니다. 우리 물론 토크 20분 8번째 우리 출연자이기도 하고 이 토크 20분 레스토랑에는 첫 손님이신데 그 첫 번째 메인 요리 우리 민희 아나운서에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무슨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우선 처음이니까 조금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팽이 요리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달팽이 요리 비싼 건데요. 비쌉니다. 저희 시골 사람들은 달팽이 그냥 논에서 가져와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달팽이 요리인데 질문 처음부터 좀 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보니까요, 예. 우리 의원님이 장관,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등 이 정부와 국회 등에서 대한민국 주요 권력 자리를 두루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꼭 하고 싶은 다음 직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치인들은 누구나 꿈을 물으면 최종 꿈이 대통령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주위에서 누가 물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제가 거친 경력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당 대표이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접었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는 당 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주어진 수단을 통해서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고 또 정치인의 포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가장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바라는 것이 정치인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당대표는 꼭 하고 싶고 또 더 여건이 맞으면 그보다 더 정치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는 대통령이니까 예. 그런 여건들이 맞다면 그것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요. 심정인데 그러나 대통령이나 이런 자리는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되고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장은 당대표를 해서 진짜 민주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뭐 이제 당장 당 대표를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건시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가 당장 앞으로의 목표고 또 대통령은 하늘이 주어지는 건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그 국회의원 중에 명리학의 대가가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사주팔자가 대통령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지요. 사주팔자에 없더라도 적극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의 뒷 해석이 재미있어요. 사주팔자에 대통령이 될 사주팔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자꾸 마치고 나서 뒤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주팔자에 대통령 운이 있는지 잘 한번 챙겨봐요. 그래. 예.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사주팔자가 없어서 대통령이 이제 편안하신가요? 퇴임 후에도? 그 미국 사주팔자가 있답니다. 있어요? 예. 자, 일단 우리 첫 끼 식사를 달팽이 요리 아주 비싼 걸로 하셨는데 프랑스 달팽이 요리로 그 우리 또 간식을 이제 드셔야 됩니다. 첫 끼 간식을 우리 첫 끼 간식을 또 하나 선택해 주시죠. 우리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 납작만두요. 납작만두 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리 납작하지요. 달팽이 요리하고 후식 납작만두는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뭐 간식으로 좋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관상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국회의장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장도 참 하면 좋은 자리고 삼보 요인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관찰해 본 것은 대통령 못지않게 국회의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다선이 되어야 하고 여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류가 되어야 해요. 근데 누군가는 2년마다 국회의장이 나오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것도 그런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만 가능하지 선수가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국회의장보다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겠네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그 쉽게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납작만두가 되려면 또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그 좋은 그 국민들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야지 참 이렇게 국회의장이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더 좋은 또 어떤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끼 식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 이제 또 한숨 돌리고 바로 두 끼째 이제 바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식사를 또 뭘로 하시겠습니까? 연어 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어 스시. 연어 스시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죠. 달성 스시 말고 연어 스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우리 의원님의 가족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사모님에 대한 가슴 절절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고 자녀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가슴 절절. 사모님한테 많이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치인의 아내는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데 정치하면서 집도 잘 못 챙기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래도 애들 잘 키우고 불평 불만 없이 또 욕 안 얻어먹고 내조를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가 억지로 하면 행군이 되지만은 즐겁게 하면 등산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걸 뭐 정치하려고 억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늘 봉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상도 남자가 돼서 백주 대낮에 간지러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 의원님 하여튼 조금 이렇게 좀 저도 조금 약간 뭉클하기도 한데 오늘 뭐 집에 들어가면서요 현대백화점에 가서 뭐 명품 백이나 아니면 뭐 목걸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한두 번 사갔다가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 거 이런 걸 사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내가 직접 고르지는 않고 기분 좋으면 사라고 조금 용돈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5년 동안 저 사모님하고 같이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좀 여유있게 보낸 시간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남들이 그 자주 간다는 동남아도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 애 뭐 졸업식하고 이럴 때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지.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 또 자제분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다시 경영학을 공부하러 가 있고
둘째는 전방에서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로이어 집안이네요. 예, 둘 다 변호사인 셈이죠. 아버님은 또 판사 출신이시고. 예, 야, 그 법조인 집안이시네요. 그런 셈입니다. 예,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요즘 뭐 법조인들 얼마나 인기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집안에 어떤 DNA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법조인 또 의료인 집안들은 보면은 한 집안에 막 대여섯 명씩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두 아드님도 하여튼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시고 두 아들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죠? 그 정치를 안 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하는데 아마 저 아버지나 엄마가 사는 걸 보니 별로 뭐 자기들이 선택할 만한 건 아닌가 싶은지 우리 보고 절대 정치하라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내 주위에 뭐 절대 정치 안 한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가 옛날처럼 그런 험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세대가 정치할 때는 훨씬 좋아질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또 둘 중에 한 명 또 법조인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두 끼째 메인 요리 드셨는데 세 번째 식사. 예, 이제 아침, 점심 먹었고 이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메뉴는 좀 잘 먹어보겠습니다. 예.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예,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네요. 예. 질문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보니까요, 우리 예. 의원님이 이제 영덕지원 판사 시절에 큰 교통사고를 또 당하셔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기로 후송이 돼서 이제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시겠어요? 예. 벌써 98년 3월 11일 사고니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의성 지원 판사들이 영덕에 회를 먹으러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의로 마중을 나가던 길이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혀서 제하고 지원장인 저와 그다음에 판사 사무과장이 많이 다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저는 골절이 10군데가 됐었는데 골절하면 참 뭐 이 큰 사고인데 지금 보니까 골절은 사고도 아닙니다. 두개골이 깨어져서 내 속에 있는 그 내수라 그래서 물이 코와 귀로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조금만 늦으면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흐르던 내수가 저절로 멎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멎지 않으면 머리를 깨고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데 저절로 그게 이 말라붙어서 뇌를 열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멀쩡합니다. 만약에 뇌를 열고 들어갔으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겠지요. 많고 헬기로 2번 후송이 돼서 13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또 배운 바도 많았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의 결심이 약간 좀 흐려지고 자꾸 잊혀지고 그러네요. 그럼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두 번 사시는 것처럼. 그 이제 두개골이 조금만 더 깨졌으면 사망하는 거죠. 뇌의 그 뇌가 이 물에 떠서 있는데 그 물하고 다 빠지고 말라버리는 거죠.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런. 우리 민희 아나운서에게 좀 더 끔찍한 경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예. 옛날 정치부 시절에 의원님 머리를 한 만져본 적이 있는데 예. 지금도 이렇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희 아나운서 한 만져보시겠습니까? 그 교통사고로 예. 그 악골이라 그럽니다. 이 뼈가 다 깨지는 바람에 다 집어내고, 그래 뼈가 없는 상황이죠. 머리뼈를 떼어내서 여기 붙였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 진짜. 그렇죠. 여기 뼈를 떼낸 자국입니다. 그런 비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07년도입니까? 국회 네. 처음 서울 정치부 시절에 저하고 뭐 한두 번도 안 만났는데 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만져봐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래 깜짝 놀랐고 의원님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죽을 뻔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좀 진솔하게 서울 정치부 와서 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뭐 형님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의원님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 잘 크나고 맨날 지금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고에서 예. 제가 그 상처 큰 사고를 당하고 부러진 다리를 제가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현장을 제대로 좀 보존을 해라. 그 다음에 당직실에 연락을 해라. 딴 사람은 안 다쳤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나중에 쟤를 그 사건을 알던 사람 중에 그걸 지금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다치면 졸도하든지 기절하든지 뭐 이러는데 부러진 다리를 자기가 잡고 내려서 현장을 정리하고 이런 거에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도 제가 얼굴이 좀 순하게 생겨서 강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 정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책을 쓰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쓰겠다고. 예. 근데 얼굴은 이렇게 워낙에 생기셨는데 완전 고집은 또 엄청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지금보다는 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지금 잘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다치고 하는 바람에 지금도 약간 못생겨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가야 됩니까? 아니 저 야수로서는 또 이만한 얼굴이 야수로서는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세 번째 그 저녁 식사 먹다가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우리 민희 아나운서가 눈물이 촉촉하게 젖었는데 아까 충격 받으셨죠? 깜짝 놀랐죠. 네. 분화구처럼 확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의 그 의지력도 대단하시고 정신력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또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식도 하나 드시죠. 예. 간식 메뉴 뭐 하시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겠습니까? 저 월남 스키부대하고 똑같은 예. 이야기인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 15년 이제 그죠, 내년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사선 국회의원 동안 한 가지 가장 뿌듯했던 일 한 가지, 그리고 뭐 뼈저리게 후회했던 일 한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보람은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꾸고 여러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인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을 제가 앞장서서 바꾸었는데 전국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규제가 풀려서 혜택을 보고 고맙다는 연락을 받고 할 때 참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보람이구나, 이런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요. 후회스러운 일은 끝까지 제 소신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 소신을 못 지키는 바람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후회스러운 부분입니다. 2년제 대학 학장 이름을 총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본회의에 온 것을 제가 반대해서 2달이나 스톱을 시켰는데 온통 저에게 원망과 로비가 집중이 돼서 2달 뒤에 제가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대학의 책임자가 총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이든 2년제 단과대학이든. 그래서 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때는 끝까지 더 고집을 부려야 할 걸 하는 이런 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법도 제가 끝까지 제 혼자 반대해서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마지막에 저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막 바꾸면서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벌써 로스쿨 나온 사람 중에 합격률이 50%가 안 돼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스쿨 랑인으로 남아서 사법시험 제도에서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숫자 늘어난 거 말고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대 토론조차도 봉쇄되는데 그걸 끝까지 못 막았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너 소신이 옳은 일이 있으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초재선 때는 워낙 뭐 당론이라고 밀어붙이니까 혼자서 몸으로 막는 데 대한 두려움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저 혼자 왕따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옳은 소신이면 지키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옳았는데 그때는 워낙 뭐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또 학장을 총장으로 이름 바꾸는데도 제가 아는 모든 전문대학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전화 와서 너 혼자 인심을 다 잃으려고 하느냐, 다 동의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하니까 제가 조금 뒤로 물러났는데 안 물러났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도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정비법은 20몇만 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보람으로 느끼고 참 이렇게 들으니까 좀 책임감도 강하신 것 같고 참 앞으로도 좋은 법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후회 없도록
예, 소신껏 밀어붙이시고 예. 예, 그래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저녁 3끼째 식사가 아주 좀 막 가슴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조영은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저 토크 20분 레스토랑에서 세끼 식사를 다 드셨습니다. 오늘 세끼 식사는 그 따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예, 오늘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조영 의원의 더 진솔한 모습과 또 이렇게 그 국회에서 또 사선을 하는 동안 있었던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들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